네, 식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토론집은 가정에 가져가셔서 차근차근 다시 살펴주시고 못 받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관련 만족도 조사는 토론회 진행 후 작성하셔서 퇴실 때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야?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수인 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사자분들과 장애인 단체, 기관 관계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이 사회적 책무로서 인정되고 조례로 다소 위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고 발달장애인법의 지역 내 실질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근간이자 복지 실천의 근거가 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202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단상 중앙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겠다. 바로 다음은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매진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김경희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천시의회 박명서 시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천시 시의회 김재영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전태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시각장애인협회 박상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승가원 자주복지센터 선재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김하중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진 김성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정철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생물노인복지센터 정신화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립생활센터 김선철 센터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의 등록 장애인들이 1,582명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의 한 구성으로서 당당히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참여활동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피플 퍼스트 대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를 품격 있는 복지 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이천시 김경희 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과 또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선철 센터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조금 아까 김선철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5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이천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돌봄 사업은 물론이고 발달 재활 지원과 자립생활주택 사업 등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11명의 발달 장애인분들이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도우미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발달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특별히 또 발달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모든 문제나 또 우리가 새겨둬야 할 것을 조례에 담아서 아주 충실한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지난번에 이제 폭우가 지나고 지금 전국이 그 폭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이천시에서도 그 가평 가서 이미 봉사를 해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다 가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참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폭우가 지났는데 이제 폭염이 또 걱정입니다. 올해 기후가 폭염도 우리가 상당히 올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폭염에 이렇게 아주 더울 때는 일하시면서도 아주 더울 때는 좀 쉬고 또 아주 더운 시간을 피해서 폭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여름 잘 마시고 항상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시간 잘 보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중심 밀세무의 시민을 위한 맞춤 위협을 위해 앞장서시는 이천시 6의 박명서 의장님의 네, 박명서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안녕하세요. 이천시의 의장입니다. 이게 좀 우리 그 장애인 참 우리 김선철 우리 센터장님 같아서 우리 회장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장 회장님 같이 계시고 또 시작 자체가 회장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그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우리의 그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점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또 우리 여기에는 또 우리 김재국 위원장님이 또 이제 지금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는 우리 2010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조례하는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 또 하고,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해서 시장님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또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는 우리 시와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그렇게 모든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그 자리 국회의원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같이 셋이서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좀 잘해주시는 마음은 다 구축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또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11개 그 도시를 보니까 저희들이 여주 빼고는 바로 이게요. 지금 다른 데는 다 70만 이상, 뭐 100만 막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의장단도 같이 많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시정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어느 시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교환도 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같이 이렇게 좀 시민들 자료를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마 우리 2010년에도 그래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 상위 그룹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다 좀 한 부분에 대해서 뭐든지 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편중으로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발달 장애인 지원 조례인데 이제 이거는 발달 장애인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것도 해서 같이 저희들이 조례하면서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묶어서 나중에 하는 걸 하고요. 이런 토론에 대해서 우리 이영수 회장님도 오셨지만 참 이런 자녀를 두거나 같은 가정이 있을 때는 평생을 아마 좀 그게 좀 힘든 가정이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또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저희들이 부모로서 또 자식들을 나중에 키울 때 그렇죠? 내가 또 먼저 또 가야 되니까 좀 나중에 우리 자녀가 남아서 과연 이런 사람들 누가 케어를 할까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시장님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토론 나오신 우리 교수님들 같이 좀 잘 의논이 돼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경기도에서 울트리 가는 그런 조례를 해서 저희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일을 토론해가지고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여기서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김재국 운영위원장님이 또 많은 우리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많은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저 또한 이 장애인 단체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조례가 되려면 우리 시장님과 같이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게 또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지정이 돼서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산 집행이 돼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아마 토론회는 뭐예요? 법도 만들어도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 기자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했는 데에서 저희들이 꼭 조례가 지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단체도 우리 전체는 회장님 계시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걸 오늘 많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 발달 장애인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같이 하는 우리 이천시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짜 날씨가 상당히 덥고 지금 요번에 폭우로 해서 인공 문명을 달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도 많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상가 분야는 것도 들고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애도의 마음 갖고 이천시에서도 복구를 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별도로 저희들이 피해 복구에 같이 힘을 합치고자 하고 시장님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시간 오늘 여러분들 좋은 자리가 되시고 좋은 정책이 나와서 좋은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삶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희 시장님, 박명서 의장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또 힘이 되는 격려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다음 시험이 있으셔서 다시 패널분들과 인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동원대학교 이승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일단 조례안이 마련이 되고 이 조례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이제 특별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유주영 교수님과 또 이제 토론을 해주실 여러 이제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제를 맡아주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의 우주영 교수님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질적 방안 지시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주영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세국 시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김민영 센터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 지부 이영숙 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천시가 굉장히 바빠져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례를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막 올해 3월달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지원 거주전환 지원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지원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법률들이 이제 다 통과되고 시행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들과도 같이 맞물려서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보장이라든지 자립지원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법률들과 맞물려져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오늘을 이제 출발로 해서 앞으로 더 이제 다른 어떤 조례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오늘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우주영 교수님께서 지금 이천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그 조례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0분 정도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나사렛대 우주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천시의 자립생활센터 차 토론에 연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천시의 우리 장애인과 관계를 많이 오셔서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경기도에 꽤 많은 데가 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개념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발표가 나와있지만 그렇지만 먼저 하고 나도 하고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시장님이랑 말씀하셨지만 노래
시와 시의회가 결정을 하는 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힘을 도배하기위해서는 시의원들이나 시장님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의 의미는 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영상에 우리 의원님 위원장 운전위원장님이신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의장님 다음으로 의회에서 너무 흐르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의안 발의를 하신다니까 의안 발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 많이 내주시는데 필요한 그래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 지원 조례는 물론 조례라는 것이 모두가 이게 법적 근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는 왜 그러냐면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법이 있어야 조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없어도 지방의회에서 지역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례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법률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어요. 있지는 않지만 그걸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그 지방 지역은 선도적으로 합성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달장애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이 이제 먼저 제정된 게 있습니다. 2014년에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2014년이면 이제 19대 국회였어요. 19대 국회 때 보통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시면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면 그 개원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제1호 법안을 내기에서 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면서 줄을 서가지고 제1호 법안을 어느 의원이 냈다 이렇게 그냥 투표로 나오는데, 근데 이 당시는 특이하게 19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제1호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합의한 법안이 바로 장애인관련법이었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역대 국회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관련법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고, 그런데 그때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하에 발달장애인법을 특히 제2호 법안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게 2012년에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써놨지만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해서 전국장애인 부모회인데,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한국장애인산업협회, 이런 4개 단체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동회의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사무실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연대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을 강의를 했던 거죠.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이때 제안된 법안을 그대로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제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는 1호 법안이 일단 제출이 되면 1호로 의결이 돼서 법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에 법안이 제출되는데 이게 2014년이 되도록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법이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2014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죠? 유명한 이 사회의 사건이 있었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4월 16일이죠. 네. 그때까지도 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전 국민 슬픔에 빠져있던 그 와중에 장애인 부모들이 더 이상 이걸 기다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4년에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법이 이 저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긴 했으나 이건 거저된 법이 아닙니다. 예, 장애인 당사자들 또 부모들이 노력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자료집을 보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 발달장애법이 제정된 이유 그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 이 법이 왜 필요했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와 좀 구별되는 게 인지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보호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피해를 볼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학대 행위서부터 성폭력의 대상도 된다든가 인신매매 또 노동력 착취의 대상 등등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와 인프라가 그 수요나 필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그들도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뭐 직업 훈련이나 평생 교육과 같은 그런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달장애의 권리 보호와 그 가족들의 더욱더 보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 법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을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달 체계로서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발달장애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3페이지 이하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에 대한 권리, 특히 발달장애에 있어서 우리가 이 권리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력이 떨어진다거나 자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대리해 주거나 누군가가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지력이 없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죠. 엄밀히 보면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법도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계속 그런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물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도 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여기 IL 센터장님이 9월달에 피플 퍼스트 행사 있다고 그러셨죠. 그 피플 퍼스트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의 자조고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단체 이름입니다. 피플 퍼스트라는 게. 그래서 왜 피플 퍼스트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장애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 발달장애도 우리가 인지적 장애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들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똑같이 인간으로.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피플 퍼스트라는 단체는 발달장애인 자조고임이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주의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자, 당사자주의라면 발달장애인이 그 단체의 모든 역할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일본에서 일본의 고베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움에 당사자주의라는 주제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고베대학교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고베시하고 멀리 떨어진 동경에서 신간線타고 그 피플 퍼스트의 일본의 사무총장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발달장애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피플커스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좀 가능한 환경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권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여기 이제 담겨 있고 발달장애법에는 그다음에 이제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결정권 보장을 비롯해서 성년 후견제 이용자, 성년 후견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민법상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이 성년 후견제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자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성년 후견제가 뭔지 이것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인지 이게 충분히 아직 활용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들의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냐. 여기도 이제 자조단체 결성 나오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종종 본의 아니게 어떤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도와줄 어떤 동석자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별 지원계, 발달장애 개개인들의 어떤 이 생애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나 행동치료 지원, 또 재활치료에 대한 발달력 서비스 제공, 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등등. 여기도 평생교육도 아주 중요하죠. 평생교육도 나오고. 그래서 이 법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발달장애인들이 보장해야 될 권리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이거 표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17개 지역 발달센터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센터. 여기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도 세우고 복지지원 정보 제공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 등등.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5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지역센터에서 최근에 또 하나의 역할로 들어간 게 11번에 보면 체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요즘 이 자리에도 우리 발달장애 부모 중에서는 체중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주간활동센터, 주간 이용시설, 더 나아서 거주시설 이런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거부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사실 체중증의 경우는 그럴 때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 체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제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체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도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이 발달장애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들을 보시면 그 5페이지에 보시면 2000시의 현황부터 쭉 나오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인사 말씀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지금 발달장애인 인구가 1,590명, 한 1,600명 가량 돼요. 근데 이천시에 장애인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안 되는데 이천시의 장애인 인구 중에 발달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게 14.9%가 넘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높아요. 14.9%가 넘는다는 14%가 넘는다는 것은 전국 평균이
10.5%, 6% 정도거든요. 발달장애인 비율이. 근데 이천시는 13%가 넘어요. 그럼 이천시는 왜 발달장애인이 많은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천시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되면 된다. 그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이 특이한 점이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상으로 보면요,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로 많은 게 지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천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 전국적인 평균은 시각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이 나오던가 내명들 다음에 지적이 나오거나 이런 식인데 이천시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 1,600명 되는 이 발달장애를 위해서 이천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 조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오늘 여기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도 나오고 계신데요. 경기도 조례도 있고, 그럼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가 25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근데 이제 25개 시군의 이름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8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1년번호 24번에 포천시가 나오는데, 포천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달리 저도 이런 사례를 처음 봤는데, 이 포천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이 기본 조례에서 모든 장애인 관련된 내용을 다 여기다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법은 물론이고 모든 장애인 관련 내용들 굉장히 여기다 조문이 많습니다. 좀 아주 특별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 포천시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일련번호는 제가 임의적으로 매긴 거 아닙니다. 여기 일련번호는 뭐냐면 이천시가 21번에 가 있죠. 이거는 경기도가 31개 시군들에 대한 의전을 할 때 그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의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인구 순서대로 정해진 숫자예요. 그래서 이천시가 31개 시군 중에 21번째로 인구가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천시 발달장애 지원조례에 대한 구성과 내용,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면 다른 데처럼 이천시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로 하면 무난할 것 같고, 물론 이 조례의 내용은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제가 여기에 하나의 그 조례안을 13페이지 이하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우리 김재국 위원장님께서도 조례안을 31페이지 이하에 제안을 해놓으셨어요. 아직 발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발의를 하셨다 그래도 아직 통과된 게 아니니까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장별 체계로 해서 1장, 2장, 3장으로 나눠가지고 24개 조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시군 조례들은 장별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요. 대부분 광역 지자체 조례는 장별 체계가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 근데 동두천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습니다. 장별 체계로. 그다음에 장별 체계로 나눴을 때 총칙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당연히 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조가 이 정의에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죠. 그래서 대상은 발달장애인인데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규정을 해놨고요. 보호자에 대한 정의랑 그다음에 뭐 총칙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총칙에는 그런 내용들이고 조례에서 중요한 건 2장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지원 등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본 계획은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5년이 보통 많이 5년짜리로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이제 통상적인 게 5년이죠. 그래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기본 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로서 13페이지에 보면은 5조 2항에 11가지 이제 뭐 11호는 기타니까 한 10가지 정도 9-10가지 정도를 써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거, 또 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또 조기 발견, 발달장애인의 실종 방지, 학대 금지, 권위보호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발달장애인 실종과 관련된 이 특별조례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 계획을 이제 누가 만드느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느 시군이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발달장애인 것까지 뭐 위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계획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10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위원회 구성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공무원도 들어가고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발달장애인 부모도 들어가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임기는 3년. 그다음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눌 수는 있겠는데 정기회의는 그냥 보통 많이 1년에 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놨고 제가 제시한 안은 그냥 하나의 보편적인 안을 제가 여기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부분은 또 중요한데 빠졌다. 그러면 그런 거는 추가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재정지원비 업무 위탁 해가지고 시장은 이 조례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발달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근거 규정도 놓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에 관한 규정도 포함을 시켜요. 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한 24개 조항 정도가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면 이 장애인 관련 정책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산을 많이 쏟아붓는 이게 정책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발달장애 관련 이슈들이 점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전달 체계에서부터 서비스 인프라며 또 제공 인력, 전문 인력까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서 먼저 이 인프라가 잘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 전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늦었지만 이천시가 이번에 저희 발달장애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탄탄하게 이 서비스 인프라와 또 인력 양성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이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채영 교수님께서 딱 시간에 맞춰서 일단 먼저 이 발달장애인 그 법 지원 조례와 관련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한 게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또 세 개의 어떤 장으로 구성된 총 24개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기본안이라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에서 혹시 이제 누락됐거나 아니면 좀 더 부각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앞으로의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 토론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토론을 맡아주실 이천시 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재국 시의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김재욱입니다. 앞에도 웃고 있지만 상당히 떨리네요. 우선 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이천시에 제가 그 담당부서에 좀 건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천시에 이번에 그 제사 수경공원 쪽에 물놀이 그 수경놀이터 농원 쪽이 놀이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 장애인들이 그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그 수경놀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눈치를 보고 불편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휴장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오전, 오후로 그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교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그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정도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수경놀이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 날짜는 제 생각에는 오후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좀 그 진행을 하다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아까 박명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회는 이천시의회의 위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고 또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이 시간을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최근에도 23일 어제 의결된 내용은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이천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체육진흥조례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 그 장애인들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걸 조례를 어제 의결을 해서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그 조례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실상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있고 또 가족들 또 그 외에 뭐 가족의 구성원들까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씩 더 살피는 그런 시민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이 뜻깊은 시간을 갖느냐에 초점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발제 주제인 2012 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가 재정 절차와 그 핵심 내용의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의 그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경험과 또 여러 상황 앞으로 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연이 되기 전에 우선 장애인을 위한 그 기관에 그 단체에서 좀 활동을 해서 그 경험을 삼아서 그 장애인분들의 권리 증진과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 또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 과목도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과 참여를 통해 가족의 그 부담, 장애인분들의 가족의 부담과 또 현장의 제약, 또 행정과 제도의 한계를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또 토론장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토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민선 8기 2012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일선에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2023년에 대표 발의한 내용은 2010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인데 거기에 또 같이 조례를 제정 발의됐던 내용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각 1,000만 원씩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예산이 그 조례에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례 발의 후 또 2000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시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상위법 또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했고 되게 그 토론을 많이 했고議論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경찰서와 협조해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을 또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시설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또 시설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셨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사회활동을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하면서 사회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그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또는 피해자까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뜻깊은 그런 조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3년간 장애인 정책의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히 해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우리 그 사회의 장애인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그 맞춰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2025년 6월쯤에 발달장애인 수가 1,582명입니다. 지적장애인이 1,317명, 자폐성 장애인이 265명이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이미 최근 3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그 등록 수치가 7%가량 또 이게 수치가 높아진 그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또 향후 계속된 지속적인 그 증가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된 이후에 경기도에 아까 우리
우수영 발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시군 중에 24개의 시군이 이미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을 다른 데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토론이 아닌 토론회가 있기 전에 원래 사실 7월 달에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여기 토론회에서 그 다른 의견들이 우리 또 조례에 담아질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 조례를 발의를 해놓고 조례를 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또 개정을 하려면 거기에도 내용을 삽입을 하려면 아무래도 또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한 2달 정도 더 검토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회 이후에 바로 진행하려고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이 조례가 어떻게 조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 동법의 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자치단체의 사무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5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 유월관리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의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회기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조례관리에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조례에 대해서는 2010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최종이 확정되면 이어지는 단계에는 조례안 예고입니다. 2012의 회의 규칙 제19조 2에 따라 최소 5일 이상의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게 되고 이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게 되고 수렴하게 된 의견을 또한 해당 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례안 예고 절차는 단지 행정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조례안 예고 위원님들의 회의 중에 심의할 의안이 상정되면 조례를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먼저 상세하게 심사하고 이후 본회의의 출석위원, 가관수의 찬성으로 조례가 의결됩니다. 의결된 조례는 이천시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20일 이내 공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례안관리 부서, 의견의 조회, 조례안 예고, 위원 및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시장에게 이송, 공포 이렇게 총 6단계에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의될 조례의 기본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시와 인구가 비슷한 구리의 현행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중에 핵심 내용이 시장의 책무 및 기본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2000시 조례에도 이 유사한 형식의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2000시 자체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0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0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명분하고 국토비 보조 없이도 발달장애인이 지원사업을 시기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수요를 반영한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 이제 9월달을 통해서 입법 발의를 해서 이제 의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발제자 우수영
우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들이 있고 또 상위법에 또 산출되는 방법 내용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의 조례에 들어가서 삽입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달 장애인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가족, 보호자와 가족들에게도 이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아울러서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에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서 이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3개 시군에 이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천시도 더 이상 이 지원센터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도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시점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지원 방안은 단순히 조례에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천시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에 담긴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3년 동안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시정일이나 행정사무감사 5분간 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조례 여기에 그 4가지가 모두 실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올 6월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장애인 관련 발달 권리 이런 다른 조례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롯한 주간보호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영리를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제가 이번 현장을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또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시설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김재욱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저희는 또 공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에 관련된 공사 단체들이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번에도 시설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좀 보내놨고 또 거기에는 또 각종 모임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한 곳에 모임 클럽에도 요청을 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도 반영이 돼서 보조금이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금 더 낮아지려면 조금 더 같이 소통하고 또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여대 보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또 우리 관계자분들과 또 공무원 담당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천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번에도 필요한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시 정책이나 여기 시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은 좋은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 행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장애인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먼저 장애인에게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천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오전 품은 따뜻한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자체 의원님들은요 굉장히 형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여러분들 굉장히 든든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또 힘을 받게끔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죠? 네. 네. 삶의 질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는 우리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지 않을까요? 네. 박수 한번 네. 그 이천시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센터들이나 그 센터들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 당사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뭐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발달장애인 그 조례에 의해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삶의 질 얘기했듯이 내 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이 공공 세팅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고 그 개인별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감으로 느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 군의 이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이렇게 통찰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김민영 센터장님께서 이천시의 어떤 조례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김민영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정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역 단위의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각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는 곳과 또 있지 않은 곳 사이에 따라서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와 예산 지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사실은 시군으로 지역 밀착형으로 좀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 발달장애 관련 조례 제정 시 TF위원으로 이제 참석해서 조례 제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가 더욱더 뜻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우재훈 교수님 원고 외에도 우리 김재국 의원님의 2010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한번 읽어봤는데 매우 인상 깊었고요. 또 우리 이용수 회장님께서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제안하신 그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또한 이 조례 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점수가 미달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침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원 심사가 안 돼서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답답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하고 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 제도,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수한 사각지대를 해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례 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또한 그 길을 만드는 일은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 또한 우리 이천시가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의견을 보태고 싶은 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그리고 실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생애주기 지원책의 포함 이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제하신 우재훈 교수님께서 제안한 2010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에 근거한 지역 실행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력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화해서 조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조례에 제안하셨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14조 회의 부분에서 정기회의를 매년 1회에서 단기별 1회로 독성 보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또 다른 곳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또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연 1회 기준으로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보고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실질적인 안건 심의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실효성을 높이기를 건의합니다. 앞서 김재국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조례가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아까 얘기하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문구를 만든 데 있어서도 노력한다 이런 선언적이고 애매한 표현보다는 설치한다, 지원한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관련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달장애인법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내용이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법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이 조합명으로 별도로 명시한 조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김재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가 봤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발달장애인법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2 조례에는 이런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적인 조항이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우리 시민권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조하는 조항을 보완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안에는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회의 시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와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조력자 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2010 발달장애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에 지역 맞춤형 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라는 것은 국가 법률의 지역화된 실천 도구로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조례는 가족지원,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2010에서 발의된 기존의 조례와 또한 상호 보완성 검토를 통해서 아까 이제 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들의 디지털 범죄 피해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그리고 또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런 2010의 지역적 현안 특성에 맞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바로 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 문화시설 등 유관 부서와 기관 간의 연계 조항을 좀 반영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0 지역 고유의 복지 모델을 구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저는 사실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조례의 실효성은 결국 예산 편성의 의무성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10 조례안 제21조 1항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정기적인 예산 반영 조항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간 매칭 펀드를 통한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어도 좋을 것이고, 또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평가 체계 수립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포괄적 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포함하기를 건의합니다. 발달장애 지원 조례안 제7조 발달장애 지원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인기까지의 전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포함할 때 체계적으로 완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생애 주기별 전환 시점에서 가장 큰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애 주기별 전환이 되는 시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런 생애 주기별 전환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영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절벽이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체계인 가족을 위한 지원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 내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서 가족, 교육, 직업, 주거,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6번째로는 추가 조항을 건의합니다. 인권교육 및 발달장애인 시민모임 모임 양성, 그리고 권리보장 실태조사 등 2010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항을 검토하길 건의합니다. 성인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는 바로 부모 사후에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발달장애인들의 즉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력 지원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포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예산 지원,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조례의 지속적인 개정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이는 향후 서비스 전달 체계와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지역에서 밀접적으로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 유법을 완전하고 성숙한 재정법을 이끄는 입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20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가 이런 조례 제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센터장님은 몇 번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말지만 항상 느끼지만 아나운서 같으세요. 네, 시간도 딱 맞게 해주시고요. 핵심적으로는요, 우리 항상 우리 조례 마련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노력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아니고 이런 임의 조항이 아니고 강제성을 좀 띠는 조항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위원회라든지 또 지역 맞춤, 이천시의 맞춤형의 어떤 지원 내용들이 조례에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첨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잘 못했는지 이 막판에 너무 촉박해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영숙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만 또 짧게 간단하게 좀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시의원님, 우주영 교수님, 김민영 센터장님, 이수민 교수님이 앞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슬하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진 단체로 발달장애 자녀가 95%의 비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권리 보장과 부모가 사망 후 장애 자녀의 지속 가능한 불편적 삶 보장 및 장애인 가족의 지원 체계 수립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국 시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 가족들은 독박 돌봄에 내몰리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보호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에서 덩치 큰 아이들을 주로 어머님들이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태별 비율을 보면 재가거주가 90%, 시설거주 7.4%, 자립지원주택 거주는 2.5%에 불과하며 주 돌봄자의 70% 이상이 부모의 돌봄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4.65%에 불과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해, 과잉행동, 불안, 돌발 행동이 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평생 돌봄에 대한 막막함과 지속적인 돌봄으로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이 조속히 실행되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수 몇 명은 전공과로 진학하여 2년의 학교 생활을 더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취업을 하지 못하며 부모가 돌보거나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3년. 3년이 지나면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운이 좋아 주간활동 서비스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운이 좋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졸업을 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인 상황. 평생학습센터,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시설 등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소리와 촉감 등에 민감한 아이들이 많아 병원 방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통증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치과 검진은 4, 5개월 기다려야 대학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치료와 검진이 필요함에도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수면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긴 기다림과 진료를 볼 때까지 일반 병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을 받아 약을 먹는 게 다입니다. 이천시에 발달장애인 치과 거점 병원이라도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긴 하지만 의사표현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금전적인 모든 것이
부모가 확인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 보니 이해 능력과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인은 꾀임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위험이 일반 청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저 또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 후견인 제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간보, 주간활동 서비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보호자가 할 수도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는 건립되어 있지 않은 아까 우리 김재국 시의원님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고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여주, 광주, 양평에는 있지만 이천에는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부모, 가족 구성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부모 및 가족 구성원 보호자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에 더욱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역시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재국 시의원님께서 좀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 네. 특히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장애인 부모로서 말씀해주신 우리 이영수 회장님, 이 내용을 원고는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구구절절이 사실 다 마음 아픈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거의 발달장애인 관련된 현행 제도들을 여기다 다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이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을 그대로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와 우리 시의원님들의 몫이죠. 근데 시와 시의원님들이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분들 인천시의 당사자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호응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윤영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지적들이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김재국 위원장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집에는 발제자로서 제가 제안한 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국 의원님이 또 여기 실어놓은 조례안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의 수나 내용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김윤영 센터장님이 이야기한 건 더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더 많은 걸 보완하자는 것인데, 이게 현실에서 어디까지 반영을 해야 될지 그건 아마 우리 의원님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조례안으로 가기 위한 이걸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최종 권한은 이제 의회에 있지만 의원들이 만드는 거에 마음먹으면 만들죠. 그렇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과정 속에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토론이지만 이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조례안에 넣고 빼고 어떤 걸 어떻게 다룰까 하는 부분들의 이 실무적인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뭔가 전문위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면 이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또 이제 전문기관 관계자 전문가들을 좀 조치하셔서
청와대를 몇 차례 가주셔가지고 합의하에 도량을 만들면 더 좀 모범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발제하신 분과 그 다음에 토론하신 분들, 분들에게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질문을 하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발달장애인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아까 저기 선생님 아까 경기도 센터 김민영 센터. 김민영 센터. 저는 이제 책을 안 돼서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내용만 봤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진짜 한 거에 그 용어들을 갖고 아까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거만은 어디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시장의 직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런 거는 이행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말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데 아까 김민영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원, 재정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예산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한다 이런 명칭으로 꼭 이렇게 재정 이런 걸 할 때 좀 강력하게 이렇게 주기문실에서 넘어가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명칭을 빼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가슴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두 있었고 저희 그런 건 모르겠어요.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거 내용만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의견 있으시면? 네, 우리 가운데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국 의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상승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노래를 한번 발표를 하셨다고 하셔서 궁금한데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천시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전달을 못 받았어요. 이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가 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통 직업훈련을 마친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게 되죠. 근데 취업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거, 또 보통 제가 생각하는 정직원의 그런 개념인 거죠. 대부분 단기간의 계약으로 끝나고 퇴사를 해버리시거나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말 나도 이것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은 시의 100%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담당사 팀장님 맞죠? 네,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아마 그 이번 그 6월 때도 그 얘기를 질의를 했었고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도 장애인 기후의 공무원이 지금 미답이에요. 그 이유는 예산이 반영돼서 그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국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타깝게 좀 부족해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을 해도 그분이 거기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의 호봉수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서 그분이 거기에 오래 못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지금 요번에 시설에 방문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단일품으로 하나만 생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시청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호치게스라고 그러죠, 스토브. 그거하고 또 세정제 같은 거를 담는 이런 것까지 시설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장애인들도 일자리나 이런 걸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사회적 기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9시에 차 한잔 마시면서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그 얘기 좀 했었거든요. 또 타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차에서 사회적 기업이 좀 많아서 우리 진짜 좀 소외 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좀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 관심 갖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제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겠습니다. 네. 또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들 네네 우리 저기 어머님. 네. 저는 인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그 전에 여주에서 주례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주례를 했는데 지금 할 때 그러니까는 당사자도 있지만 조례를 비교를 해서 진짜 인천에서 만든 좀 실현 가능성 할 수 있는 조례를 쭉 같이 비교를 해갖고 하면서 장애인 부모나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도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요, 항상 조례 마련을 위한 이런 공청이 오면 내가 생각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법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센터들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맨날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별로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당사자의 어떤 체감도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제 체감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되게 의미 있는 2000시간 정도 의미 있는 게 우리 당사자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보호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역 주민도 계시고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 또 행정하시는 분들 또 학계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공청회를 마련하고 또 진행해준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자율생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또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